자, 3교시 시작할게요. 자, 캡처해 주신 거 봤는데 다들 잘 타이핑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한글 프로그램 그 수업 나가는 진도 중에 조금 빠듯한 진도일 거예요. 할 것도 사실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오늘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메모 드렸었던 파일 있죠. 그죠? 메모 드렸던 파일들은 제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도 메모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메모는 하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었던 것들 이렇게 같이 공유할 거니까 좀 뭐 바쁘겠지만 방학이라 여러 가지 계획들 세워놔서 바쁘겠지만 좀 잘 체크해서 복습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다 좀 메모를 해볼까요? 처음에 세 장의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작업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어느 페이지에 어느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2번 표시를 하는 거였고,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4번 표시하는 거였고,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세 번째 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요게 1번, 머릿말.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죠. 작성하는 거 2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만드는 부분 3번.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자, 4번. 그 다음에 그림 위치 이렇게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만약에 순서 넘버링을 잡자면 이렇게 5번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2교시에 우리가 그림을 넣어주고 제가 이제 그 줌 회의 시간이 다 돼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리고 2교시는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그림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조금 지우고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입력의 그림에 가서 시험지에서 나와 있는 경로로 갔어요. 우리 라이브러리 문서 또는 내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PC 상황 따라 다른데 문서에 ITQ라는 그 폴더에 가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픽처라는 폴더에서 어떤 그림이다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항에서 그림 4번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4번을 선택을 해주고 문서의 포함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넣기 버튼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클릭하고 툭 넣었어요. 그랬더니 6개의 그림이 모아져 있는 큰 이 조각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항에서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출력 형태 보이는 거와 같은 이미지를 표시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사용을 해도 괜찮고 그림을 선택하고 위쪽에 그림이라는 메뉴에 가보면 오른쪽 편에 제가 이거 조금 더 늘리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자르기라는 메뉴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클릭을 해서 자, 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잘라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 크기라든지 뭐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여기 위쪽에도 이제 제공은 돼요. 근데 위쪽에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하게 실제로 그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뭐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자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개체 속성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저게 다 껴버렸네요. 자, 개체 속성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개체 속성에서는 시험지에서 제공하는 크기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35를 주고 요거는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크기 고정으로 이렇게 락을 걸어주고요. 자, 여기 아까 본문과의 배치가 4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 어울림이라는 거 여기 글씨 옆에 같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글씨 옆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림 옆에 아무것도 못 오게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 자리 차지로 해볼게요.
자리 차지를 해주면 이 그림이 가는 곳에 이 왼쪽 오른쪽 편에는 아무것도 글씨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리 차지라는 본문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 앞으로는 글씨를 뒤에 깔고 그림이 앞에 오게 돼서 글씨가 가려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글 뒤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씨의 배경으로 깔리는 워터마크처럼 배경으로 깔리게 되기 때문에 그림 위쪽에 글씨가 보이는 그런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배치 4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는 이제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씨와 텍스트와 이미지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은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를 작성을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계획서나 기한 제안서를 만들 때 텍스트 위주가 많을 때는 이 툴을 사용을 해요. 근데 뭐 이미지나 개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컨텐츠가 조금 다양한 컨텐츠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나 기한문의 형식에 따라서 한글을 쓸 거냐 파워포인트를 쓸 거냐는 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어울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쪽으로 해주는 이유가요. 우리가 오른쪽 여백을 11mm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1mm 영역에는 그 어떤 다른 컨텐츠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백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개체는 종이 쪽 안쪽에 들어오는 배치로 위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쪽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여백 캡션에 가서 우리가 왼쪽 여백을 2로 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이미지를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 배치를 한 이 그림하고 여기 글씨 사이에 간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2mm 정도를 띄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만 이 그림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 부분 2mm에 대한 간격을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설정을 하고 이 이미지를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럼 아까 제가 이거 오른쪽 끝까지 딱 밀어주면 여기 더 이상 안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아까 우리 그 지니 친구가 저기 질문을 했던 게 이 그림 왼쪽에 선생님 이 글씨가 맞지 않아요 하는데요. 이 글씨는 여기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맞을 필요가 없냐면 이제 뭐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이거를 맞출 필요 없는 거는 채점 사항에도 해당 사항은 없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탈자나 뭐 빠진 게 없이 적어주기만 하는 부분이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 글씨가 꼭 하나씩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건 맞아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 감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행에 대한 배치는 제일 윗줄에서부터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뚝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는다든지 그럼 당연히 감점 사항은 있지만,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에 우측 상단에 가져다 놓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은 크게 뭐 감점 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생산성 본부에서 ITQ 시험에 대해서 이걸 하면 몇 점 감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몇 점 감점이에요? 라는 세부 그 점수 항목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하질 않고 있어요. 그냥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전체적으로 200점이라서 고루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성 정도라든지 기능 정도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 점수는 이제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3분의 1 지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3분의 1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두 번째 단락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중 제목에 글꼴하고 뭔가 음영색을 표시하세요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 배경에 흰 글씨인 건 글자만 그렇게 되어 있지 기호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도 화면을 다시 조금 크게 해서 중 제목을 먼저 블럭을 잡을게요. 자, 블럭을 잡고 일단 글꼴하고 크기까지만 같이 할게요. 제가 지금
기호하고 글씨를 같이 블럭을 잡았어요. 자, 기호와 글씨를 같이 블럭을 잡았을 때는 여기서 글꼴, 굴림에 자, 18포인트까지만 글꼴과 크기까지만은 같이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블럭을 해제한 후에 글씨만 따로 블럭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배경에 흰색 글씨라고 하는 부분은 글씨에만 적용되어 있지 이 앞에 기호에는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아까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로 한 칸 공백을 띄워달라고 얘기했고요. 자, 대한민국 행사 개요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자, 이 친구는 위에서 안 하고요. 제가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또는 Alt L이라는 단축키 뭐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글자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글자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음영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색은 자, 흰색으로 해줘요. 근데 여기 이제 하향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오피스로 아까처럼 바꿔주고요. 자, 오피스에 바꿔줬을 때는 하얀색이 안 보여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기본에 가서 하얀색, 흰색 해주시고 음영색, 빨강색은 지금 오피스가 되어 있길래 음영색은 빨강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빨강 배경에 흰 글씨로 중제목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자, 그리고 블럭 잡은 거 해제해서 보면요. 글씨 부분만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제목 바꿀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할 때는 뭐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글씨를 블럭을 잡고 여러분 글씨를 블럭을 잡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작성했을 거니까 우리 여기 왜 글꼴 바꾸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서식 도구 상자 그거 왼쪽으로 가다 보면 바탕글이라고 하는 스타일 영역이 있어요. 여기 바탕글이랑 글씨 있는데 그 마우스 갖다 대니까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풍선 도움말 뜰 건데 바탕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걸 한 번 더 다시 바탕글을 딸깍 눌러주게 되면 제일 초기에 입력했었던 형태로 다시 돌아가요. 서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 취소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기호와 글씨를 같이 블럭 잡아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까지 글꼴하고 크기까지만 같이 합니다. 자, 글꼴과 크기를 같이 하고요. 글씨 부분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 갑니다. 자, 가서 글자색 하얀색, 그 다음에 음영색은 정확하게 빨강색. 그래서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고요. 자, 이제 이 아래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뭔가 문제 채점해주거나 피드백 해줄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 자, 그럼 여기 서식부터 좀 설명해서 보면 이 부분에 문단의 번호 기능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다 엔터를 쳐서 한 줄 한 줄 입력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문단 기호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문단별로 번호를 붙이는 번호 기능. 여기 보면 동그라미 A 숫자 1, 2 돼 있는 번호를 붙이라고 되어 있고요. 1 수준은 뭔가 20pt 뭐 오른쪽 정렬. 2 수준도 30pt 오른쪽 정렬.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수준이라는 건 여기 보면 A, B 적혀 있고 여기 1, 2, 1, 2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왜 그 판서한 거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 대제목 1 적고 뭐 그다음 중괄로 그다음에 이렇게 소괄로 뭐 그런 다음에 기억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번호의 수준을 매기잖아요. 차등을 이렇게 매긴단 말이에요. 여기도 A, B라고 표시된 부분이 1수준 1, 2, 1, 2 동그라미 돼 있는 게 2수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수준은 30pt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30pt에 여백이 들어간 거고 1수준 요만큼까지는 20포인트라는 여백이 들어가서 요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줄 간격이 180%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마우스로 우리 여기 본문 있는 데나 지금 여기 적어 놓은 셀들의 커서를 가져다 놓고 보면은 서식 입력줄 저 끝에 보면 줄 간격이요 160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왜 기본이냐면 우리 여기 조건에 보면은 자
함초록 바탕 10포인트 검정의 줄 간격은 160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타이핑을 하고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6줄은 여기 지금 이렇게 묶음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6줄은 줄 간격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첫 줄은. 그래서 지금 여기 160 되어 있는 거를 180으로 조금 이따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문단 번호 기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간 및 장소부터 시도교육청 외 다수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6줄을. 자, 블럭을 잡은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우선 문단 번호부터 기능을 주라 그랬으니까 문단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여러 가지 번호 모양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1, 2, 3, 4수준, 그러니까 1수준, 2수준만 보면 돼요. 우리는 수준이 1수준, 2수준만 할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A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1로 시작하는 순서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뭐 1점 가점이다. 여기가 1점 가점이다. 그럼 우리 요거 하나 골라주면 될 거고 뭐 괄호 기역 괄호 1이다 하면 요 부분을 이제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본 데에는 우리가 원하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요.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밑에 보면 사용자 정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거나 제가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기 좋게 제일 마지막 거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제일 마지막 거 선택해서 이거 기준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 거 선택하고요. 사용자 정의에 갑니다. 자, 사용자 정의에 가면 문단 번호를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 보면 1수준부터 7수준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수준부터 순서대로 클릭을 하면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번호 서식이라고 하는 항목 있죠. 이 번호 서식이라고 하는 항목을 1수준부터 쭉 클릭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번호 서식. 번호 서식 부분에 어떤 규칙하고 어떤 공통점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일단 공통점은요. 저기 항상 숫자 앞에 꺽쇠 표시가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무조건 맨 앞은 아니지만 숫자 앞에는 꺽쇠가 일단 붙어요. 자, 그리고 1수준일 땐 1이고 2수준일 땐 2고 5수준일 땐 5, 7수준일 땐 7이다 라고 해서 수준을 나타내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 모양으로 번호를 매겨줄 때는 반드시 꺽쇠 표시와 해당하는 수준 번호는 지우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수준에 꺽쇠 1이에요. 꺽쇠 1은 지우면 안 되는데 뒤에 점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번호 모양을 봤더니 1, 2, 3이에요. 그러면 꺽쇠 1 자리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숫자 뒤에 점이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양은 1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A 동그라미만 필요하지 점이나 괄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1수준이. 그래서 1수준의 번호 서식에 가서 마침표를 지워줘요. 마침표를 지워주고 꺽쇠 1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번호 모양 있는 곳에 가서 알파벳 대문자로 동그라미 ABC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미리 보기 첫 번째 A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준 A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볼게요. 번호의 위치를 너비를 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비를 첫 번째 수준은 20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20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글씨가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20을 줬더니. 자, 근데 번호랑 떨어지죠. 근데 이제 번호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1수준의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비 조정 20% 이렇게 했고요. 20포인트 했고요. 정렬을 오른쪽 해주시면 이 1수준 동그라미 A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20pt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자, 그 다음에
2수준을 갈게요. 자, 2수준은 꺽쇠 2가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이번에도 동그라미 1이에요. 동그라미 1이기 때문에 저 동그라미 1은 점이나 괄호가 없어서 마침표를 이렇게 지울 거예요. 마침표 이렇게 지워주고 자, 꺽쇠 2 해놓고 번호 모양 있는 가나다를 바꿔서 동그라미 1, 2, 3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준 동그라미 1, 뭐 2, 3 이렇게 간다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자, 너비 조정을 30으로 바꾸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수준은 첫 번째 수준보다 더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1수준, 2수준만 사용할 거라서 1수준과 2수준의 상태만 선택을 해주고 설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설정을 눌러요. 자, 그랬더니 20만큼 여백에 1수준 모양으로 표시가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1수준은 이렇게 하고 2수준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설정은 했지만 어느 부분이 1수준이고 어느 부분이 2수준인지에 대한 영역에 대한 정의는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일괄적으로 1수준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단 번호 기능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문단 번호는 블럭이 잡히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BC로 되어 있는 기간 장소와 EF로 되어 있는 주체 및 후원 이 두 줄은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 2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BC 두 줄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걸쳐서 잡으셔도 돼요. 중간에부터 이렇게. B 중간부터 C 어디 끝까지 안 가도 되고 요 정도 이렇게 중간에 맞춰주시고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데스크탑을 쓸 수도 있을 건데 더하기 표시 있죠. 숫자 키패드에 더하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더하기 표시를 한번 딱 눌러주시게 되면 한 수준이 이렇게 쑥 하고 내려가요. 선생님, 저는 더하기 표시를 찾을 수가 없고 노트북이어서 그게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서식이라는 리본 메뉴에 가면요. 아까 전에 우리 왜 문단 첫 글자 장식 했었던 거 왼쪽 편에 보면 여기 미안해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왼쪽 아니고 서식 리본 메뉴 저기 오른쪽 끝에 가면 한 수준 증가가 있고 한 수준 감소라는 애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서식에 가서 저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가 수준 번호가 올라간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고요. 한 수준 윗단계 올라온다 그래서 컨트롤 마이너스 키예요. 그래서 요거 두 줄 블럭 잡아서 자, 한 수준 내려요. 자, 그랬더니 여백 30만큼 들어가고 1, 2로 바뀌죠. 바뀌는 순간 아까 A, B, C, D였던 게 B로 변경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두 줄 그냥 요만큼, 요 정도 조금만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돼요. 요렇게 블럭을 잡고 또 한 수준 감소를 눌러줘요. 그럼 또 뚝쑥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반대로 올리고 싶은데요. 그럼 한 수준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1수준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요렇게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문단 번호 기능 했고 1, 2수준 다 했어요. 이제 줄 간격만 해주시면 돼요. 자, 줄 간격은 다시 한 번 더 이 6줄을 전체적으로 다 잡은 다음에 우리 서식 왜 글꼴하고 크기 주는 줄 있죠? 서식 입력줄 밑에 저기 가보면 줄 간격 160 돼 있던 거 180으로 이렇게 엔터 해주시면 방금 전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줄 간격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중간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중제목도요. 여기 할 때랑 똑같아요. 여기 할 때랑 똑같은데 블럭을 쭉 잡고 자, 여기도 보면 굴림의 18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만 같이 해줘요. 기호하고 글씨를.
여기서 굴림에 18포인트다라는 것까지만 같이 해주고요. 여기 보니까 밑줄이 있고 강조점이 있어요. 밑줄하고 강조점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밑줄은 글씨 전체에 이렇게 밑줄이 끄어져 있고 강조점이라고 하는 건 이 글씨 위에 이렇게 퐁퐁퐁 찍혀져 있는 게 이게 강조점인데 강조점은 특정 단어 몇 군데에만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글씨 부분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서 밑줄을 먼저 한번 주고요. 자, 밑줄을 한번 준 다음에 강조점 줄 부분은 따로 블럭을 잡아요. 일자별 먼저 한번 블럭을 잡아서 강조점은 여기 위에서 줄 수가 없어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 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글자 모양에서도 기본에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강조점은 여기 확장이라는 메뉴에 가면 있어요. 확장에 가면 우측 하단에 강조점 지금 없음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시험지하고 같은 모양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골라주면 여기 띵띵띵띵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설정해주면 여기 일자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프로그램도 따로 잡아서 글자 모양, 강조점 같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표에 있는 중 제목은 이렇게 또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표예요, 표. 자, 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시험지를 보면 표 부분은요. 제일 위에 줄하고 아래 줄에 두 줄이 돼 있어요. 선 모양이, 선이.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에는 선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줄도 이렇게 조금 인쇄가 이래서 그렇지만 첫 번째 줄도 여기 이렇게 두 줄. 그러니까는 맨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두 줄이고 첫 번째 줄의 아래쪽이 두 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실선이에요. 자, 근데 표의 제일 왼쪽 편에 지금 선 없고요. 그 다음에 표의 저 오른쪽 편에도 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작업을 좀 먼저 해줄게요. 자, 표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요. 자, 표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는다는 걸 표 밖에서부터 잡는 게 아니라 표의 첫 번째 칸,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칸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난 다음에 선의 테두리를 바꾸실 때는요. 이것도 단축키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 작업할 때 표 테두리를 바꾸는 방법은요. 표 블럭 선택을 하고요. 알파벳 L키를 눌러주면 돼요. 라인의 철자를 따서 L키를 눌러줄 건데 자, 표 블럭을 잡고 알파벳 L키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 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경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는 두 줄짜리 선하고 선이 없는 선하고 종류를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의 체크를 반드시 뺍니다. 자, 선 모양 바로 적용의 체크를 빼고요. 이제 테두리를 고르는 거예요. 자, 선이 없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 없음을 먼저 클릭을 해서 나 이 전체 표의 왼쪽하고 오른쪽에 선이 없더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선이 없다라는 거를 선 없음 눌러주고 자, 왼쪽 오른쪽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줄짜리 선이 있더라. 두 줄 실선이 있더라. 그래서 두 줄 실선을 선택을 하고 두 줄 실선은 제일 위쪽과 일단 아래쪽에 있더라 까지만 넣어줘요. 선생님 아까 여기도 두 줄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전체 범위를 잡은 가운데에서 왼쪽 오른쪽이 선이 없고 위아래가 두 줄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선은 또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 전체 위아래 두 줄,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음. 자, 설정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찍어봤더니 왼쪽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줄만 따로 블럭을 잡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또 L 눌러요. 테두리. 자, 테두리 해서 자, 두 줄짜리를 이제 내가 잡은 부분에서 아래쪽에 두 줄이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두 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아래쪽 두 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자, 설정 버튼 눌러줍니다. 자, 설정 버튼 눌러준 다음에
지금 테두리 부분만 했어요. 테두리 부분만. 자, 근데 이 표의 말풍선을 따라가 볼게요. 여기 적혀 있어요. 표의 말풍선. 그러니까 해당하는 문제의 조건이 어디 적혀져 있는지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표 전체 글꼴을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다시 표 전체적으로 블럭 잡아서 글꼴을 도둠에 10포인트는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표 안에 글꼴과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셀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주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 그라데이션을 주라는 뜻이에요. 이 첫 번째 줄에만. 그죠? 자, 근데 시험지에는 이게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뭔가 이렇게 회색이나 이런 식으로 음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이제 그라데이션 해줄 부분인데 거의 그라데이션은 항상 첫 번째 줄에만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블럭을 잡고 자, 아까 라인으로 똑같이 들어가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블럭 잡을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L 누르고 가가지고 왜 두 줄짜리로 여기 밑에 이렇게 눌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해주면서 L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바로 옆에 배경 넘어가서 한꺼번에 그라데이션 주고 나오셔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처음 하는 거라 제가 따로따로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첫 번째 줄 블럭 잡고 테두리 한 다음에 바로 옆에 배경을 넘어와 주시면 돼요. 첫 줄에. 자, 그라데이션 주세요 하길래 그라데이션 선택하고요. 자, 문제에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유형은 왼쪽 대각선 주래요. 자, 유형은 왼쪽 대각선 주라 그래서 왼쪽 대각선을 줬고 시작은 흰색으로 하고 여기 시작색 흰색 되어 있어요. 흰색이고 끝색은 노란색으로 하세요 되어 있어서 끝색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 들어오는 방법은 블럭을 잡고 해당하는 부분에 블럭을 잡고 L 누르고 들어와서 테두리를 하고 색상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바깥 부분에 어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 바깥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색깔 들어간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표를 반드시 제가 글자처럼 취급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표 뒤에 여기 커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크기 조절을 하고 나면. 그러면 커서 뒤에 커서 갖다 놓고요. 여기 갖다 놓고 가운데 정렬 반드시 한번 꼭 눌러줍니다. 자, 원래 양쪽 정렬이었는데요. 가운데 정렬 딱 해주면 표가 가운데로 이렇게 딱 오는 거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제 표는 요쯤에서 지금 시험지는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그러면요. 여기 우리 뭐 아까 뭐 운영기간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가서 컨트롤 키 갖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세요. 조금만 더. 그래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맞춰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는 요렇게 끝날 거고 근데 표는 다시 이 작업할 때 또 나오니까 또 다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요. 여기에 마지막 제목, 그 다음에 쪽번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은 블럭을 잡고요. 무조건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가시면 바로 다 해결이 돼요. 자, 글자 모양에 가면 기본 탭이 있어요. 기본 탭. 자, 기본 탭에 갔더니 여기 글꼴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기 글꼴 가서 글꼴을 공서로 바꿔줘요. 자, 공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씨 크기 부분 24 돼 있는 거는 이 밑에 가서 적는 게 아니라 이 기준 크기 요 자리에 가서 24포인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 주시고 진하게 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진하게 눌러줬더니 여기 이렇게 진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장평이라는 거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평은 글씨의 가로 크기에 대해 그러니까 세로 크기에 대한 가로의 비율인데요. 여러분 여기 장평에 50을 주면요. 글씨 키는 그대로고 얘가 홀쭉해져요. 근데 이제 장평을 제가 200을 주면 이렇게 키는 그대로고 옆으로만 쫙 퍼지는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95 주라고 되어 있어서 95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고 확인을 하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모양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회의가 이렇게 튕겨져서 나갈까 봐. 자, 이제 쪽번호 설명드릴게요. 제가 줌 채팅창에다 저한테 이제 채팅창으로 줌 채팅창에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요. 몇 번째 페이지예요? 몇 번째 장이에요? 줌 채팅방에다 좀 적어줘 보세요. 이거 지금 몇 번째 장이에요? 여러분.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네. 세 번째 장이에요. 맞아요. 세 번째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쪽번호를 매기면 원래 이렇게 3페이지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 문제에 보면 3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5번째 페이지 5번부터 시작되게 해라라고 되어 있고 이제 쪽번호도 1, 2, 3페이지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쪽번호를 매길 때는 자, 메모해 놓을게요. 쪽번호 매기기 할 때는 아랫 제목 마지막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작업을 합니다. 아랫제목 그러니까 아랫제목이면 사무 국자 이게 아랫번 제목 마지막 뒤에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작업을 해요. 자, 여기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요것도 단축키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쪽번호 컨트롤 N 뉴 페이지에서 NP 페이지 번호 컨트롤 NP를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커서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NP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 하고 P를 가볍게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해줬더니 쪽번호 어디에 매길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측 하단이다. 우리는 이거 지금 시험 책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 낱장 용지 우측 하단이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알파벳으로 표시를 할 거고 우리는 지금 현재 A 뭐 양쪽에 줄표가 없으니까 줄표 없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넣기 합니다. 그러면 3페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C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A, B, C 해서 3페이지로. 원래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상태 표시줄에도 보면 3쪽, 3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5쪽으로 시작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5쪽 바꾸려고 여기를 막 자꾸 클릭을 해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각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지 말고 이 국자 뒤에서 쪽번호를 매겼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커서를 두고요. 저기 위쪽에 쪽이라는 메뉴에 가보세요. 자, 쪽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 쪽번호 매기기 바로 옆에 세 번호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호로 시작을 클릭을 하고 자, 세 번호로 시작에 가서 쪽번호를 뭘로 몇 번으로요? 5번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5라고 적고 넣기를 딱 해주는 순간 이게 A, B, C였던 게 E로 바뀌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밑에 상태 표시줄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 하단에.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3쪽이 맞긴 맞는데 네가 이걸 5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5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지금 3페이지 맞고요. 표시되는 정보만 이제 5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저장 한번 하고 자, 오늘 과제는 이제 여기까지 했었던 이 파일 있죠. 오늘 2020-0713 다시 본인 이름 돼 있던 자, 이 파일을 우리 클래스룸 제가 수업에 출석 인정 과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신 파일을 저한테